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인중 몇 명이 지방 살다가 서울 갔는데 죄다 박봉이고 월세 내고 식비 쓰면 돈이 없답니다. 근데 문화생활 때문인지 몰라도 지방에는 안 간다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과연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나름 이제 자리 잡고 사는 분들이 얼마 있을까? 이 자리 잡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한 반드세 정도? 근데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방에 올라가서 뭐 무이푼은 아니겠지. 뭐 부모님이 좀 보태준 거요 있겠죠. 뭐 월세 보증금 정도는 보태주겠지.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봤자 월세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나름 자리 잡고 자기 보금자리 마련하고 돈도 모으고 가는 분들이 얼마 있을까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뭐 나름 이제 서울 가가지고 잘 돼가지고 있긴 한데 얼마 없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서울은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이 정말 장난 아닌 곳이잖아요. 거기다 물가 비싸잖아요. 서울이 일자리가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좋은 일자리가 많냐? 라고 얘기했을 경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일자리가 많냐? 뭐 지방보다 많겠지만 비율 따지면 많지 않아요. 비율 따지면.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울의 좋은 일자리. 서울의 좋은 일자리가 뭐예요? 전문직이거나 아까 얘기했던 뭐 방송국, 뭐 PD, 작가, 아니면 이제 대기업 뭐 백화점, 뭐 홈쇼핑 같은 회사, 아니면 이제 아나운서, 뭐 신문사, 증권사, 뭐 IT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은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정말 스펙이 좋고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송국에서 PD 같은 거 뽑잖아요. 그러면 500대 넘어갑니다. 아나운서는 막 1000대 넘어가고. 그 중에서 지방에 상경한 사람들이 붙으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요즘에 방송국도 어려워서 공채로 많이 뽑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뭐 전문직 중에서도 소수일 테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내가 고등학교 나왔는데 뭐 전문직 활동하려면 그 지방에서는 아마 탑 클래스 돼야 될 겁니다. 종교에서 놀아야 돼, 종교에서. 나머지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방에 서울로 나가서 자리 잡고 갖추고 돈도 벌고 하는 그 조건을 달성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붕어요. 뭐 그러면 서울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얘기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 서울 살려면 정말 지독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일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 돈을 정말 지독하게 아끼던가.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돈을 아끼지도 못해요. 지독하게 아끼지도 못해. 오히려 서울에 잘 사는 분들이 밥을 해먹어야 된다니까. 식비 아껴야 되네. 식비를 더더욱 아껴야 돼. 건강 더 생각해야 돼. 근데 반대라니까, 현실은. 오히려 먹는데 배달 음식으로 돈을 많이 쓴다니까요. 엔게지수 엄청나게 높다니까. 아니 생각해, 버는 돈 뻔한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발생하잖아요. 그 돈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럼 나머지 돈을 아껴야 되는데, 그럼 식비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좀 지출을 좀 최대한 좀 낭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서울 사람들 대부분 배달 음식 먹어요. 배달 음식 제일 많이 먹어. 서울은 또 24시간 배달 음식 많잖아요. 왜 많겠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새벽 배고프니까 야식으로 많이 시켜 먹으니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식비 지출이 크다는 거 아니야. 서울에 그 많은 음식점, 배달업체 누가 시켜 먹을까요? 가정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잘 안 시켜 먹어. 가정 있는 분들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먹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배달 라이더 분들 알 거예요. 서울에 배달 라이더 활동하시는 분들. 배달콜 가면 대부분 혼자 사는 그런 주거 지역에 다 갑니다. 어차피 그 1인 가구 때문에 배달 라이더 분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면 혼자 사는 분들, 월세 사는 분들은 돈이 많을까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월세 사는 거잖아요. 근데 식비로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해버리면 돈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말하자면 지방에 상경한 수많은 사람들은
월세를 사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200에서 250 사이에 벌이 되는 직장을 들어가는데 월세 내고 뭐 차 떼고 폭 떼고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저축을 못하니까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않고 그런 와중에 서울의 어떤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럼 과연 그게 잘 사는 게 맞을까? 제대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문화생활 때문인지 몰라도 지방에 안 간다. 오지 마세요. 내려오지 마. 우리도 원하지 않아요. 계속 거기 계십시오. 뭐 내려와달라고 합니까? 거기 계시라고. 오히려 본인 같은 사람 내려봤자 할 거 없어. 어차피 지방에서 뭐 자리 못 잡으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내려오지 마십시오. 반기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누가 와달라고 합니까? 불러준 사람 있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잖아. 아니, 생각해봐. 서울에 왜 왔겠냐고. 지방에 괜찮은 회사가 들어갈 것 같으면 안 왔겠지. 지방에도 괜찮은 회사 있어. 근데 그런 데 굉장히 치열하니까. 근데 본인이 스펙이 부족하니까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지방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불러주는 거 없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 말 똑바로 해야지. 어차피 나이 차고 가면 또 받아주는 거 없으니까 계속 거기 계십시오. 거기 계시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정착해서 살 수 있는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이나 자영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서울 가는 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그리고 중소기업 연봉 3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면 솔직히 서울에 왜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 중견기업은 돼야 서울 살만하다고 봅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서울 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서울이야. 서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어떤 착각을 하냐? 서울에 성공한 사람도 많구나. 아, 서울에 사업해서 잘 되는구나. 그럼 서울 가야겠네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만 인터뷰해서 그렇지 망한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만 인터뷰하겠지. 조회수 잘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망한 사람 얘기 듣겠어? 안 들을 거 아니야. 사업 망해가지고 빚더미 실려가지고 막 힘들게 사는 분들 얘기 듣겠냐고.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안 볼 거 아니야. 부정타니까. 근데 지방에 망한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서울에서 망하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 서울에 빚지면요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 억 단위. 서울은 망하면 세게 망합니다. 작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 지방에서 자영업하는 건 서울에서 자영업하는 똑같습니까? 애초에 권리금 땅값이 다른데 월세도 다르고. 그래서 서울에서 망하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쫄딱 망하는 거야. 쫄딱. 그냥 1억 그냥 넘어가면 그냥 완전히 넘어가.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갈려서 그렇지만 망한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성공한 사람 당연히 있겠지. 없지 않을까요? 있는데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망하면 진짜 답도 없이 망합니다. 막 지방에서 망하면 지하 1층까지 내려가면 서울에서 망하면 지하 5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만큼 서울은 큰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사업에 대해서 잘 될 자신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은 서울 가야겠지만 잘해야겠죠. 정말 잘해야 돼. 그리고 중소기업 연봉 3천만 원 받는 직장이면 솔직히 서울에 왜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대부분 이 정도 돈 받습니다. 지방 사람이 서울 가서 직장을 가지면 이 정도 돈 받아요. 이것보다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댓글 다신 분. 단순 사무직이면 2,400, 2,600도 있습니다. 그것도 강남에 사는 뽑는데. 서울의 중소기업 연봉으로 신입으로 3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면 잘 받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 잘 받는 거야. 이 돈 받을 거면 서울 왜 간지 얘기했죠. 이 정도 돈 받으면 잘 받는 거라니까 진짜로. 중소기업에서. 나름 대우해 주는 거예요. 물론 3천만 원이면 세금 때문에 한 220, 한 220일 되겠지. 근데 이것보다 적게 주는 기업도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웃기기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연봉이 3천만 원 주는 회사 있잖아요. 뽑잖아요. 한 명 뽑잖아요. 그럼
그럼 100명 넘게 지원해요. 100명. 한 150명 지원합니다. 서울도 요즘에 일자리가 많다? 일 구하기 쉽다? 중소기업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다? 그 옛말이에요, 옛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잡코리아 잡플랜 보시면 서울의 중소기업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정규직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적게 뽑는데 지원자가 장난 아니에요.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피 터집니다, 이게.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정규직이라고 서울 안에서 일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줘. 특히 여자분들 완전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말 완전. 님이야 에이 저 3천만원 벌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3천만원 벌이라도 어떻게 벌이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저 한두 자리밖에 안 되는 자리를 들어가겠다고. 근데 저도 만약에 번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월세 내고 뭐 이쪽 나가는 거 제하고 하면 남는 게 별로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서울에 들어가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중견기업은 더 하겠죠. 중견기업은. 이분 말한 대로 중견기업 내가 봤을 때 한 연봉 한 3,500 정도는 받아야, 신입사원 기준으로 그 정도는 받아야 좀 살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직장이 많이 없을 뿐더러 그런 직장은 아까 말씀드린 저 중소기업 연봉 3천만원 받는 직장보다 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고 지원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서울에 사는 게 치열하고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인스타나 미디어에서 보는 모습, 서울의 모습은 항상 막 삐까뻔쩍하고 63BD 보여주고 서울숲 보여주고 홍대 보여주고 비싸고 잘난 데만 보여주다 보니까 막상 서울에 자취하는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체감이라든지 그 사는 모습은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플러스가 되는 거 없이 그냥 한 달 한 달 버티는 정도 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 문제 있습니다. 젊을 때야 그렇게 살지 나이 보면 문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세로 평생 사실 겁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항상 이제 매달아가는 월세 걱정하고 그리고 좁도 좁은지 내 집도 아니기 때문에 뭐 도배도 못하고 못도 못 받고요. 더럽게 쓰면 안 돼. 그리고 방음도 안 되고 옆집에 소리 다 들리고 그런 집 살고 싶어? 나이 먹어서도? 그게 행복해요? 행복하다 얘기하시면 그렇게 사시던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어릴 때야 머무를 때나 돈이 없으니까 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뭐 남들이 봤을 때 별로 좋은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한테 내 집 얘기할 수 있고 이사 걱정 없이 방음 걱정 없이 나름 내가 이제 가지고 싶은 물건 좀 진열 좀 하고 세팅도 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 서울에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어렵다는 말이에요. 내 집을 가진 것도 힘들고 좀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는 것도 힘든단 말이야. 대부분 원룸 시작해서 원룸 끝난단 말이야. 그럼 그게 과연 문제가 안 생기냐는 말이죠. 문제 생깁니다 분명히. 나이 먹어서 그 4평 5평 원룸에서 못 나와서 생각해봐. 뭔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젊었을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내가 처음 살았을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분명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가 손에 쥔 돈은 얼마 안 돼. 물가는 계속 올라가. 그런 문제가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서울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살면 정말 악착같이 사셔야 돼. 악착같이. 악착같이 살 자신 없고 그냥 뭐 돈도 안 모이고 현상 유지되는 선에 끝난다면 이건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서울에 살아도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어차피 저렇게 살면 결혼도 못합니다. 연애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좀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사는 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분들은 살아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분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